자, 다소 오랜만에 HMM 구현대상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은 이제 현대상선이라는 기업에서 사명 변경이 이루어진 기업이고요. HMM은 저희 애정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해서 HMM은 보통 이제 5월에서 6월 정도에 고점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렸고, 이전에 HMM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주가가 한 6,000원대 뭐 이렇게 기록했으니까요.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왔었죠. 당시 무조건적으로 옹호를 드렸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코로나 포스트 시대에 진입을 했는데, 이 코로나 포스트 시대에 진입해서 특혜를 받고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뽑아보면요. 뭐 언택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백신 이런 관련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언택트가 이어지면서 이 물동량 증가 해서 택배를 비롯한 해상 운송 부분에 물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뭐 직접 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택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고, 당시에 이제 슬슬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슬슬 한국 같은 경우 물동량을 조절하는 게 다소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은 뭐 TV 예능 프로 같은데, 뭐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벤츠나 아우디 이런 뭐 독일제 이런 회사의 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뭐 차 고장 났는데 이 부품이 오질 않는다라는 얘기가 당시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수혜가 있지만 백신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게 확실할지 몰라요. 그죠? 확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라는 부분에서 백신은 좀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많이 있는데, 이 언택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물동량 부분, 이 부분을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해운을 국가에서 구조 조정을 하고서 사실상 컨테이너선, 벌크선 화물 부분은 HMM이 독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기 시작했고, 원래 국가의 의도 같은 경우는 한국 산업이 너무 좀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천항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는 다양한 나라들의 국적 선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웨이아이를 들렸다가 인천을 들렸다 뭐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는 이런 선박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를 통해서 물류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면서 이 중국 선박들이 한국을 들리지 않고 패싱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해외에서 오는 선박들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물동량이 적었기 때문에 한국을 들렸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몇 시간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한국을 굳이 들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또 물량이 워낙 많으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HMM 혼자 독주를 이어갔던 거고요. 뭐 이에 따른 이제 실적 반영이 또 나타날 텐데, 그 실적이라는 거는 초기에는 이 코로나 호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약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HMM 입장에서는 뭐 원가 혹은 단순 마진 정도 형태로 물건을 좀 받아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11월 달부터는 상황이 좀 변했고요. 그때 당시부터는 이제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된다. 백신이 뭐 들어오면 아무리 빨라야 뭐 3월, 4월 될 것이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 매출액 반영이 결국에 초과 이익 부분으로 반영되는 게 2분기 정도 실적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5, 6월 달 선반영되면 가장 크지 않겠는가 봤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실제로 그때 고점을 찍고 현재까지 횡보 중에 있는 모습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슈 간단히 체크하고요. 대응법도 간략히 말씀드려볼 건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끝난 건지, 이런 부분들 봅니다. 자, 일단 종목명 HMM 되겠습니다. 자, 시총이 15조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이제 6조를 작년에 기록했는데 올해는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소개 내용을 보시면 100여 척의 다양한 선박 나와 있는데, 지금은 추가 물량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여전히 이제 운임 급등 부분이고요. 또 노사 타결은 이미 했죠. 타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노사가 좀 더 양보를 노조 측에서 양보를 좀 더 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뭐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적자를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지급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막 흑자가 됐다고 해서 월급을 올려달라라는 게 맞느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노조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참고 기다려줬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이슈가 되었고 지금 크게 문제 없는 모습이죠. 자, 얼마 전에는 이제 뭐 현대 LNG물 해운 매물로 나왔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LNG 쪽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선사가 많습니다. 대한해운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경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매각을 좀 하고 현대상선 위주로 가겠다라는 그런 체제를 발표했고요. 뭐 앞으로 이제 추석에 다가오면서 지속적인 물류 대란 그리고 해운료, 운임료 상승에 따른 또 추가적인 이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이슈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무리한 뭐 신규나 이런 접근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일본 기준 62평 라인이 강하게 저항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돌파 마감을 못 해주는 모습인데 이거 돌파 마감이 나와줄 때야 저희가 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겠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관망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작년 이제 3월 달에 2,000원까지 기록을 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대응을 좀 이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